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앞에 나와 계신 미모의 서주희 양은요, 식이장애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시다가 지금은 건강을 되찾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. 그 당시 경험을 우리 한번 나누면서 본인이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야기해 주실 것 같아요. 네. 서주희 씨의 공감 톡은 노란색 색지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면서도 키워드를 좀 어떻게 썼을까, 공감 톡 어떻게 쓸까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네, 여러분 서주희 씨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어떻게 들었어요? 네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이제 식이장애 아직도 극복하고 있는 22살 서주희라고 합니다. 네. 저 혹시 이거 다음 장으로 좀 넘겨주실 수 있으신가요? 네. 제가 이제 13년도 당시에 제가 실용음악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무대를 섰던 모습인데요. 그때 겨울에 무대 설 때 이때도 36kg가 아니라 39kg 정도 됐을 때예요. 여기서 조금 더 살이 빠졌던 모습이 제 마지막에 제일 말랐던 모습인데 이제 뭐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항상 다이어트에 대한 그 집착을 하면서 계속 지냈었거든요. 이제 중학교 때 저는 이제 제가 통통한 정도라고만 생각을 했었지 막 남들이 나를 뚱뚱하게 보고 막 지나가던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그럴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었는데 왜 다들 사춘기 시절에는 이제 미모에 대한 여자애들은 특히나 이제 미모에 대한 그런 욕심이 생기잖아요. 근데 그때 이제 또래 친구들이랑 말다툼을 하는 때가 생겼어요. 근데 정말 자그마한 사소한 말다툼 한 번이 저한테는 이제 인생을 바꾸는 그 계기가 되더라고요. 친구랑 말다툼을 하는데 상대방의 이제 친구가 저한테 야, 요즘에는 돼지도 얘기를 하냐? 라고 그 말을 한마디로 던졌을 뿐인데 그게 저 사춘기 이제 여중생한테는 너무 큰 상처가 됐던 거예요.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정석대로 운동도 하고 뭐 식이요법도 병행을 하면서 살을 막 차근차근 천천히 뺐어요. 근데 성공을 하고 이제 나 입고 싶은 옷도 막 입고 남들한테 나 이만큼 살 빼서 자랑도 하고 다니다가 그 무렵에 고등학교 진학을 하게 됐는데 다들 이제 아시다시피 고등학생이 되면 또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살이 막 다시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. 요요가 제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시 와가지고 교복이 막 터져나가고 그렇게 나 다이어트는 해야 되는데 학교를 다니니까 할 시간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? 하면서 선택을 한 게 다들 허블라이프 아시죠? 그거를 엄마한테 막 졸라서 사달라고 했어요. 허블라이프를 시작을 하고 그 밥을 이제 굶어가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됐는데 정말 이제 그 다이어트에 대한 집착이 심해졌던 때가 고3 때 나 이제 대학 가야 되는데 나는 과도 실용음악학과인데 내가 보기엔 내 모습이 너무 돼지 같은 거예요. 빨리 살을 빼고 대학 가서 남자친구도 사귀고 친구들도 다 사귀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막 집착을 하기 시작했거든요. 그 무렵에. 그때부터 살을 아예 그냥 운동은 안 하고 먹지 않는 걸로만 살을 빼기 시작해서 대학교 들어갈 때는 나름대로 만족하는 모습으로 들어갔어요. 근데 또 문제가 저는 이제 원래 고향이 대구인데 서울에 올라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좀 약간 정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더라고요. 이제 그때 향수병도 생기고 뭐 집도 그리워지고 나는 왜 서울에 왔는데 친구들이 없을까 이런 것도 이제 복합적인 그런 사람 인간관계에 부딪히면서 좀 더 외모에 집착을 하게 된 게 내가 조금 더 완벽해야지 사람들이 나를 이뻐해 줄 거야. 내가 조금 더 마른 모습이어야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하는 생각에 외모를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됐어요. 처음에는 밥을 한 끼를 굶고 두 끼를 굶고 하다가 나중에는 3일에 한 끼를 먹게 되고 사흘에 한 끼를 먹게 되고 그 이후에는 물만 마시면서 지내다 보니까 살이 39kg까지 빠지더라고요.
그리고 고향에 다시 이제 뭐 추석 때나 아니면 방학 때나 내려가게 되잖아요. 갔는데 부모님이 아니 너 사람 몰골이 아닌 상태로 내려오면 어떡하냐. 그래서 억지로 막 밥을 먹이셨어요. 근데 위가 위용적이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억지로 밥을 먹게 되니까 위 경련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병원에 대구에서 실려갔는데 거기서 이제 진단을 받게 된 게 거식증이라고 진단이 나오더라고요. 이제 그때는 이제 신경성 식욕부진이라고 진단명이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밥을 먹어야지 집에 보내준다고 하셨어요. 근데 저는 당장에 뭐 그런 야채 하나 삼키기도 어려운 상태인데 밥을 먹으라고 하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막 밥을 막 국에다가 숨겨서 다 먹은 척하고 막 포도당도 그게 설탕이라고 생각이 돼서 맞기 싫어가지고 간호사 언니한테 저 이거 맞기 싫어요. 저 몸 다 괜찮고요. 저 건강하고요. 다이어트 때문에 살 뺀 거 아니에요. 막 계속 변명을 하고 결국에는 입원한 지 사흘 만에 거의 도망치다시피 서울에 다시 올라왔어요. 근데 거기서 더 나아졌냐? 그게 아니고 그 밑에서 이제 부모님이 막 먹이고 막 억지로 먹이고 했던 게 저한테 더 스트레스가 돼서 결국에는 이제 36kg라는 숫자까지 보게 되더라고요. 그때는 지나다니던 사람들이 저한테 막 다 손가락질 했었어요. 지나다니면 막 표정이 저 여자는 왜 저래? 막 되게 혐오스러운 표정들 있잖아요.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맨날 말랐다, 막 부러질 것 같다, 막 나무까지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항상 70kg 넘어가던 그때의 모습인 거예요. 항상 빼야 될 살이 더 남아 있는 것 같고 만족이 안 되고 더 이뻐져야 될 것 같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몸을 낳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요. 하루는 이제 그래 나는 이제 평생 거식증에 앓다가 언젠가는 뭐 죽든가 아니면은 평생 마른 몸으로 이렇게 살든가 둘 중에 하나겠지 생각을 하면서 지냈는데 잠을 자는데 그 심장이나 이런 장기에도 필수 지방이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이제 보통 거식증인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는 1순위가 심장마비인데 저녁에 잠을 자다가 심장 소리에 너무 놀라서 눈이 떠지는 거예요. 심장 소리가 두근두근두근두근 이게 막 귀에도 들리고 머리에 울려서 깜짝 놀라서 깼는데 이게 의사 선생님이 나보고 이제 곧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시기가 온 건가. 당장 내일 죽어도 내가 이상하지 않겠다. 이제 위기감이 딱 닥쳐오더라고요. 그래서 누워서 생각을 했어요. 지금 내가 원하는 마른 몸을 가졌고 남들이 전부 다 말랐다고 막 이렇게 보호해주고 하는 그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말 이게 내가 원하던 행복한 삶인가? 내가 원하던 게 정말 이런 건가? 누워서 생각을 해보니까 말라서 밖에도 못 나가고 지방이 하나도 없어서 남들이 조금만 춥다고 할 때 나는 막 귀에 이명이 올 정도로 발발발발 떨면서 지내고 그게 저한테는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걸 그때 이제 와닿더라고요. 내가 원하지 않았던 삶이라는 게. 그래서 내가 이거를 고치기는 해야겠는데 혼자 이렇게 마음 먹기로는 내일이면 다시 돌아설 것 같은 거예요. 왜냐면 밥을 먹으면 이게 무서우니까 죄책감이 느껴지니까.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세 사람한테 알리기로 했는데 한 분이 저희 엄마, 그리고 두 번째가 제 남자친구, 세 번째가 가장 절친한 친구였는데 엄마한테는 엄마, 내가 사실은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다이어트 때문에 살을 뺐던 게 맞아. 근데 내가 엄마한테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유는 혼자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오늘은 밥을 챙겨 먹었니? 하고 물어봐주고 그런 그 도움이 필요해 하고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. 그러니까 엄마는 막 우시고 그래 네가 고치기로 했으면 잘했다. 그리고 남자친구한테는 오빠 내가 이때까지 사귀면서
제대로 된 식사 한 번 못하고 우리 제대로 된 데이트 한 번 못하고 이게 정말 미안하다는 걸 이제 알았어. 근데 내가 이제 고쳐보려고 하니까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. 남자친구 고맙게도 정말 고맙게도 사귀면서도 제가 이렇게 막 나뭇가지처럼 마른 모습으로 다녔을 때도 주변 사람들한테 일일이 저를 다 소개시켜주고 밥도 막 밖에서 혼자 막 이렇게 먹고 그랬던 게 자기는 다 알고 있었대요.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상처를 받을까봐 비밀로 하고 있었다고, 너가 고치기로 한 거였으면 내가 도와주겠다 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니까 감사하게도 이해를 해주더라고요.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내가 내일 눈을 뜨면은 당장 눈을 떠서 내가 살아있으면 밥부터 다 챙겨 먹어야지 결심을 하고 다음 날 일어나서 냉장고부터 다 채웠어요. 일단 음식이라도 눈에 보여야 될 것 같아서 막 그 마른 몸으로 막 마트에 가가지고 이만큼 되는 막 봉지 2개를 막 꽉 채워서 냉장고부터 채웠는데 밥을 먹기 시작하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이렇게 몸무게가 늘더라고요. 하루에 2kg씩 불렀어요. 그래서 2주 만에 한 14kg 안 되게 그렇게 불었는데 그게 다 살이 아니라 뭐 부종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배도 부어 있을 거고 그런 게 다 있었을 텐데 그때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. 내가 이대로 살찐 모습으로 남아 있을까 봐. 그래서 결심하게 된 게 그래 어차피 다이어터들은 돌아서 어떤 거를 해도 돌아서 정석대로 돌아오기로 돼 있다고 하니까 나도 운동이란 걸 해보자 해서 제 발로 피트니스 센터를 찾아갔어요. 그러니까 식이장애를 치료해주는 병원은 뭐 백병원도 있고 뭐 어디 뭐 아산병원도 있고 되게 많은데 거기서도 한 달에 막 한 4,500씩 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병원에 갇혀서 지낼 것 같으면 스스로 이제 운동을 해서 뭔가 미적 기준을 제 안에 스스로의 미적 기준을 바꿔줘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피트니스 센터를 찾아가서 제가 이런 상태다. 거식증을 앓고 있는데 저를 이제 케어해줄 선생님이 필요하다. 그냥 저는 운동만으로 나을 수 없는 몸인 것 같다. 해서 거기서 이제 상담을 받고 저한테 붙여진 PT 선생님이 그 영양학 전공하신 선생님이셨어요.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많이 혼나면서 운동을 배우고 먹는 것도 선생님이 드셔야 돼요. 먹어야 돼요. 선생님 이거 안 먹으면 안 돼요. 드셔야 돼요. 억지로 먹고 부터 늘리고 그때부터 살을 찌웠어요. 거의 제가 이때부터 지금까지 한 20kg 넘게 찌운 것 같아요. 운동하면서.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가장 애써주셨던 거는 이제 음식에 대한 무서움도 없애주시려고 노력을 하셨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미적 가치관을 바꿔주시는 거. 회원님, 항상 회원님 마른 몸만이 아름다운 몸이 아니에요. 뭐 소녀시대 뭐 누구 되게 말라서 여자들이 우상으로 그러니까 동경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그런 몸만이 아름다운 몸이 아니에요. 하시면서 피트니스 선수들 사진도 다 보여주시고 뭐 시스타나 이런 막 탄탄한 몸을 가진 그런 연예인들 있잖아요.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이 사람들이 운동을 얼마나 했을 것 같아요. 막 회원님은 조금만 들면은 이게 무게를 조금만 들면은 막 우락부락해질 것 같다고 생각하죠. 근데 절대 그거 아니라고. 여자가 100kg를 이렇게 스쿼트를 이렇게 들어도 남자처럼 그렇게 되게 힘들다고. 그렇게 해서 많이 자연의 가치관을 바꿔주셨어요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6개월이 지나고 뭐 1년이 지나고 하니까 제가 찾아보는 사진부터가 달라지게 되더라고요. 옛날에는 막 소녀시대 막 마르고 삐쩍 마르고 막 40kg, 45kg 숫자에 집착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래 운동을 하고 뭐 다리에 어디 선이 이쁘게 나왔으면 좋겠다. 나도 복근이 있었으면 좋겠다. 아니면 뭐 어깨가 조금 더 생겼으면 좋겠다.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니까 그래도 그 스스로가 정신적으로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할까요?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자분들 전부 다 다이어트 한 번씩은 다 생각해 보시잖아요. 근데 제가 굶어보기도 하고 허벌라이프도 해보고 약도 먹어보고 어떤 거를 다 해봤는데 그거는 그거를 안 먹고 그냥 딴 거를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해도 그 살은 빠져요. 근데 내가 만족하는 모습이 나오고 내가 행복하는 삶을 지낼 수 있냐 이거죠. 그러니까 저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항상 추천을 하고
항상 마른 몸도 네, 뭐 45kg 그런 몸들도 아름다울 수 있지만 요즘에는 뭐 방송 매체에서도 다른 몸이 뭐 탄탄하고 근육질의 몸.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여러 뭐라고 해야 되죠? 좀 아름다운 몸은 꼭 마른 몸만이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자기 안에 행복할 수 있는 기준을 조금 뭐라고 지금 마무리가 잘 안 되네요. 네. 마이크를 안 켰네요. 정리하자면 아름다움의 기준은 다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각자 갖고 있는 그런 좋은 아름다움의 기준을 세워서 그렇게 건전하게 건강하게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. 네, 자 그럼 불 좀 켜주시고요. 우리 솔직하게 자기 아팠던 경험을 얘기해 주신 서주희 씨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직 공감톡을 못 쓰신 분들은 잠깐 쓰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언제부터 이렇게 좀 건강이 되찾아왔다고 생각이 드시던가요? 저는 근데 올 초까지만 해도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. 다시 막 이렇게 될까봐. 네. 근데 이제 봄 지나고 나서부터 이게 안정이 차차 되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서 네, 저는 얘기 들으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본인이 먼저 가장 가까운 세 분에게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.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기 중에 하나가 도와주세요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 용기를 잘 본인이 냈고 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도움, 본인의 철저한 그런 훈련, 노력으로 지금의 건강한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지 않았나 싶습니다. 네, 여러분들 하실 말씀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. 자, 그럼 준비가 됐으면 공감톡을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는 그냥 이렇게 팔만 던지시던데요. 톡 쏘다 하면서 같이 던져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자, 가보겠습니다. 준비하시고요. 시작! 톡 쏘다! 네, 실력이 늦었습니다. 네, 무대 위로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. 하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하나만 읽어주실까요? 네. 네, 하트도 있는 것 같아요. 네, 남성분이셨나요? 식이장애를 극복하신 모습이 너무 멋있습니다. 대단하십니다. 앞으로 더욱 행복하세요. 아름다움의 기준은 각자 다른다는 것을 알게 해준 강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어느 고맙습니다. 분이신가요? 네, 그 앞에 앉아 계셨던 역시나 아름다운 분이시네요. 잠깐 무대에 올라가실까요? 선물 혹시 준비한 거 있으세요? 네네. 네네, 허벌라이프는 아니겠죠? 네. 네, 말씀드리자면 우리 H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 네, 예쁜 선물 준비하신 것 같으세요. 네, 두 분 같이 한번 기념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 친구처럼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. 네,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모델의 끼가 있으신 그런 분께서 네, 당첨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네, 더치 커피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. 네,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내려가 주십시오.